11시 11분에 회의를 시작을 하는데 왜 VIP가 0시 20분에 회의에 참석합니까? 술 취해 계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초단위로 알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해서 결코 자유한국당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사상 최악의 화재로 기록될 이번 강원도 산불. 그런데 이 산불의 잔 불티가 정치권의 가짜뉴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수습하는데 좀 온 정신을 쏟아야 될 판인데 정치권에서는 이걸 갖고 또 정치 논쟁화하고 있군요. 어찌된 일일까요? 보시죠. 23시에 BH에서 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를 해요. 이게 VIP는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VIP가 왜 처음부터 여기 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까? 벌써 9시 44분에 대형 3단계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거 대형 산불인데 11시 11분에 회의를 시작을 하는데 왜 VIP가 0시 20분에 회의에 참석합니까? 술 취해 계셨어요? 과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초단위로 알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또 이게 나라냐 이러던 사람 외치던 사람들이 한동희 국장님, 이게 지금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들 기억하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과거 정권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지금 똑같이 연출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보면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7시간 그렇죠. 초단위로 언급했다 하는 건 바로 세월호 얘기죠.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0시 20분에 했으니까 5시간 동안 뭐 했느냐. 네. 이런 거를 이제 은연중에 얘기를 하는 근데 좀 거고. 너무 공격적인 발언들이 아닌가 싶은 여론이 많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조원진 의원 술 취해 계셨나? 네. 뭐 술 취해 계셨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술 취해 계셨나?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은 혹시 그 시간에 다른 데서 술을 마셔서 이렇게 네. 대통령께서 술을 마셔서 한 거 아니에요?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갖게 하는 거고 또 이런 질의를 국회의원들이 하기 전에 보수적인 그런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무슨 술을 마셨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에요. 네. 혹시 술을 마신 것이 아닌지 확인은 안 되지만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시간에 뭐를 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뭔가 대통령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가지고 네. 산불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수적인 그런 유튜브 방송에서 그다음에 또 국회에서 질의로 이게 연결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여당 아니면 청와대에서는 이제 발끈하게 된 거죠. 네. 청와대뿐만 아닙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여당에서도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허무맹랑한 허위 조작 정보 망언들을 주저없이 생성하고 유통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해서 결코 자유한국당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의 마음은 아주 이그러지고 정치는 아주 조열해지는 이런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당으로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다시 경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일에 대해서 민주당은요, 강원도 산불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한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한편 바른미래당 내홍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최고위원회의 역시 반쪽 회의에 또 그치고 말았는데요. 손학규 사퇴론을 넘어서 이제는 탄핵론까지 제기되고 있고 안철수 재소환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대로 이 분당을 향해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갈라서는 것도 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의 부족함과 또 저의 불찰, 그리고 또 최고위원 여러분들께 또 당원들께 불편을 끼쳤고 불편한 마음을 안겨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서로 감정을 좀 낮추고 서로 이해를 하고 고용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자신부터 그런 자세로 당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세 분 최고위원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깊은 얘기를 나누겠고 제 생각도 훨씬 탄회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손학규 대표 최고위원석이 텅텅 비어있는 이 빈자리에 최고위원들을 한 명씩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자, 보이콧에 나선 이 최고위원들 입장 역시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앞서서 이 당 이름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잘못 말하는 실수를 보이기도 했던 이 손학규 대표, 오늘 회의에서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요, 유승민 의원의 이런 발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소위 바른정당 출신 의원님들이나 바른정당 출신 분들이 공개적으로 무슨 자유한국당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은 단순히 정치만 키우는 그런 통합은 그거는 국민들한테 외면받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장희찬 평론가님, 지금 손학규 대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사람씩은 만나겠다고 하지만 네. 1대1 대화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급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도부 총사퇴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거부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중간 지점이 당원들에게 신임을 재투표하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그 이야기를 지금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지도부 총사퇴는 아니지만 전 당원 투표를 한 번 더 해서 과연 손학규 체제로 계속 갈 것인지 묻는 정도의 중간 합의점에는 손 대표도 고개를 끄덕여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아마 조만간 손학규 대표의 운명은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결정될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로 이어갑니다. 만나보시죠.